2021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0강 11강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지도는 주요 발전 설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자, 이제 발전 설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비는 건설에서 준비하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드는데 그 만든 게 대비한다,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양,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100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만약에 발전소 중에 일부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한 것보다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오거나 닥치거나 했을 때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하고 거의 비슷한 게 전력 생산량이에요.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량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설비 용량이에요. 여기다는 그냥 설비 용량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150만큼 건설해서 대비를 해놔야 100만큼 소비할 때 여유 있게 생산을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 전력 생산량에 비해서 발전 설비 용량이 원래 더 많은 것이다. 아무튼 설비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 중에 종종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화력과 원자력과 수력이 있는데요. 이 중에 당연히 원자력을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B가 원자력이네요. 그 다음에 A하고 C 중에 A는 주로 해안가 지역에 있고, 해안가 중에서도 충청남도하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 주로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설비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크죠, 차이가. 그래서 A는 발전 설비 용량이 주요 발전 양식 가운데 가장 큰 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주로 내륙에 있고 발전 설비 용량들이 짜잘한 걸로 봐서 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는 이 문제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요. 자, A는 화력인데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 일단 해안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주로 이제 화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역청탄, 석탄을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안가에 주로 분포하는데 행정구역으로 치면은요, 충청남도하고 경상남도 일대에 많이 분포한다. 자, 이 중에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하고 제철소 가운데 어디에서 더 석탄을 많이 소비해요? 정답은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훨씬 더 많이 소비하거든요.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석탄 소비량 1등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B는 원자력인데, 자, 우리가 원자력은 해안가 지역, 지반이 안정된 곳, 특징은 뻔하죠. 하지만 이제 얘는 행정구역이 중요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할까요? 우리가 호남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있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죠. 호남 지방은 전라남도에 있고요. 전남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라남도 중에서도 영광에 있다는 거 종종 물어봐요. 영광은 우리가 굴비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들은 영남 지방에 있는데요. 자, 경상북도에 일단 우리가 옆에 왼쪽에 지도 보면 알겠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경상북도에는 울진에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하나가 있어요. 자,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얘가 아마 경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경주에 있는 걸 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주에 보면 경주시 월성군이라고 있거든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인데, 근데 이제 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둘 다 월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둘 다 경주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월성과 신월성을 구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주는 경주라고 적어놓고 원자력 발전소 이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곳은 월성군이니까 월성이라고 또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냐면요,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부산이니까 그냥 부산이라 그럴게요. 광역자치단체니까 부산에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고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먼저 건설한 곳이에요. 부산시 기장군 고리읍, 아니다, 고리읍이 아니고요. 부산시 기장읍, 갑자기 면 단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고리라는 곳이 실제로 우리가 리 단위, 행정구역 단위예요. 고리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해부터 울산이 원자력 발전소 통계에 잡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 중에 원자로 3호기, 4호기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울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리하고 신고리하고는 붙어 있는데, 신고리 1, 2호기는 부산 쪽에, 그 다음에 3, 4호기는 울산 쪽에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는 2016년 이후부터 적어줄까요? 2016년 이후부터 통계 자료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호남에 한 군데, 영남에 4군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영광, 울진, 경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이렇게 있더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수력발전이고요. 자, 수력발전이고 얘의 특징은 내륙 지역에 주로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답을 찾아볼게요. 1번 A는 B보다 화력은 원자력보다 발전 설비 용량당 발전소 건설 비용이 높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A. 화력은 B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가 발전 설비 용량도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고요. 발전량 순서도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죠.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B 원자력은 C 수력보다 계절별 발전량 변동 비율이 크다. 수력이 가장 크죠. C 수력은 A 화력보다 발전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당연히 낮다. 자, C는 수력은 B보다 원자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2번 그래프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자, 생산량 변화를 보고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보고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C를 볼게요. C를 봤더니 그냥 눈에 먼저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강원 제주권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강원 제주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 제주, 특히 제주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풍력이에요. 풍력. 자, 우리가 강원도 지역은 고위 평탄면이 많아서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고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풍력 발전이 유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해안가 지역이어서 역시 풍력 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두 생활권이 묶여 있는 C에서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C가 풍력이다. 그렇게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는 C하고 달리 이제 호남권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나요?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좀 독보적으로 비중이 높죠. 호남권이 독보적인 1등은 태양광이에요. 자, 우리가 수력발전은 아무래도 해발고도가 대체로 낮은 호남권은 조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호남권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높은 곳은
높은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그 다음에 수력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 제주권이지만 실제로는 강원권이고요. 제주도는 수력 발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충청권의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고요. 뭐 수도권도 꽤 비중이 높네요. 그래서 권역별로 좀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건 수력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는 충청권에다가 수력을 이렇게 그냥 적어 놓도록 할게요. A는 태양광.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A가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수력인데, 자, 수력은 자, 이제 이미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대규모 댐은 거의 다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댐을 뭐 마구 건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제약을 크게 받으니까요. 그래서 댐을 건설해 놓고 봤더니 이제 그 물을 발전용으로 물론 이제 쓰기도 하지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수력은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발전량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전용보다는 공업용이나 또는 생활용으로 쓰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니까요. 그 다음에 태양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게 얘가 풍력이 되겠네요. 이대로 가면 풍력 발전이 수력 발전을 머지않아서 잡겠네요. 지금은 물론 수력 발전이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순서를 외울 때는 그냥 태양광이 수력보다도 더 많고 풍력보다도 더 많다. 현재 1등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뭐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소는 해안 지역에 해안가에 주로 입지하는 건 풍력 C가 되겠네요. 해안가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그 다음에 C,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소는 주로 일조 지수가 얘는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B는 C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수력이 풍력보다 일찍 시작했죠. 자, 참고로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그 압록강에 수풍 수력 발전소라 그래서 수풍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시아 최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풍력 발전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답은 4번. 자, 2018년 전국 총 생산량은 태양광이 1등, 그 다음에 수력이 2등, 풍력이 3등인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풍력과 수력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은 좁은 의미의 자원과 기억에는 인간의 노동력, 문화, 언어 등이 포함된다. 이건 넓은 의미의 자원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의미의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원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니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변화한다. 자, 자원의 가변성인데요. 니은의 사례로는 내연기관 발명 후 석유의 가치 변화를 줄 수 있다. 내연기관, 연소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 내연기관이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그래서 석유라고 하는 게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뭐 사용처가 뭐 많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원은 아니었지만 내연기관이 발명된 뒤로 석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또한 자원은 재생 가능성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 그 다음에 리을,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고갈 자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대표적인 게 화석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으로 대표적인 건 금속, 철광석이나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토양이나 또는 이렇게 생물도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적당히 관리하면서 잡으면 계속 잡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막 잡아버린다. 그러면 아예 멸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네요. 그 다음 산업 분류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 개발 및 이용은 자원 고갈 문제와 더불어 각종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음 자원의 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읍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미음을 위해 재활용 확대,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비읍을 위해 자원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처 다변화라고 하는데요.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5번 수입처 다변화만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은요. 자, 이게 석유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서남아시아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서남아시아에서 뭐 90 정도를 수입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석유를 수입했다고 한다면, 자, 현재는 물론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뭐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석유를 그래도 수입을 해온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물론 단점도 있긴 해요. 사실 서남아시아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서남아시아에서 구입하는 석유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남아시아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전쟁 같은 게 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만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럴 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비싼 값의 석유를 가져와야 되죠. 하지만 그 서남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좀 더 많이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석유 수급에 대한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1차 에너지원의 소비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중 하나임.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정보죠. 자, 그래서 현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는 석유고요. 석유, 여기다도 적을까요? 석유를 우리가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석탄이고요. A가 석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원자력 순서니까요. 여기 C가 천연가스고요. 그냥 천이라고만 적을게요. 여기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이 그 다음이니까 D가 원자력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은 이제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데, 자, 1990년부터 등장해가지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C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1980년대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좀 줄어든 D가 원자력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1번 A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석탄 아주 일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죠. 뭐 아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석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전소나 제철소에서 쓰는 역형탄은 100% 수입. 하지만 가정에서 좀 쓰고 상업용으로도 조금 쓰는 무연탄, 그리고 무연탄도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쓰이거든요. 무연탄은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100%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원자력이 되겠네요. 뭐 원자력이라기보다는 우라늄을 100% 수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주로 화학공업의 원료 및 수송용 연료로 이용된다. 석유는 주로 이렇게 이용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C 천연가스는 비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D가 A보다 많다. 자, 우리가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따지면은요, 제일 많은 게 석탄이에요.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아마 석유가 지금은 수력보다도 적을 거예요. 굳이 적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통계라는 게 해마다 좀 바뀌다 보니까 뭐 사소한 건 굳이 안 넣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 5번 A, C, D는 화석 에너지다. D는 원자력이니까 화석 에너지가 아니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새 광물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는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 하나이며 A, B는 각각 강원, 경남 중 하나임. 자,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가지 자원,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가운데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100%를 생산하는 거, 이건 철광석이죠. 자, 그래서 가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그 다음에 A는 철광석뿐만 아니라 고령토와 석회석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A는 강원이 되겠네요. 지하자원은 우리나라는 강원도 중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A는 강원. 그 다음에
자, 고령토하고 이제 석회석을 보면 우리가 석회석은 강원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충청북도 단양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 잘 모르겠고. 자, 저 충청북도의 비중이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한 다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조선, 누춘군, 고생대, 전기, 해성층, 옥천, 습곡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당연히 이게 고령토가 될 거고요. 도자기나 내화 벽돌의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B가 경상남도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이건 생산량이고요. 매장량을 따지면 경상남도의 하동하구, 하동군, 그 다음에 산청군에 고령토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렇게 외울 거는 외워두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다가 시멘트 공업의 원료고요. 그 다음에 다는 주로 도자기 및 내화 벽돌의 원료, 얘는 나, 고령토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다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석회석이에요. 자, 시멘트의 원료인데 자,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건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자, 고령토와 석회석은 비금속 광물이다. 자, 우리가 금속은 뭐 전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뭐 그렇게 구분을 크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요 자원 가운데 금속은 철광석, 그 다음에 비금속은 고령토, 석회석.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B는 A보다 무연탄 매장량이 많다. 자, 무연탄은 강원도에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죠. 경상남도가 아니라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다음은 자원단원의 형성평가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 퀴즈의 정답을 지워나가면 아래 낱말 카드의 모든 글자가 지워집니다. 단 중복되는 글자는 각각 지울 것. 자, 1번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자원의 특성, 유한성이죠. 유한성. 지워볼까요? 유한성. 성 지우고요. 한 지우고요. 유자 지우고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자원을 생산하였을 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지표, 가채연수. 자, 우리가 땅속에 있는 걸 캐내는 걸 채굴이라고 부르고요. 채굴 가능한 연수를 말하는 거죠. 연 지우고요. 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수 지우고요. 채가 여기 있네요. 가채연수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공급 및 가격 조정을 통해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는 것으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자국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이루려는 현상, 자원 민족주의네요. 자원 민족주의. 그래서 주, 그 다음에 민, 그 다음에 원, 자, 회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남아있는 게 석, 회, 석이 남아있네요. 석회석. 자, 석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특정 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자원의 특성, 편제성. 뭐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 북한에 매장되어 있으며 제철공업에 이용되는 금속 광물, 철광석이죠. 자,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원도에서만 생산을 하고요. 자,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이며 뭐 볼 것도 없이 여기가 석회석이네요. 자, 3번이 정답. 그 다음 4번 석탄 소비 감소에 따라 경제성이 낮은 탄광을 줄이고, 자, 이건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죠. 적을까요? 자, 석탄 산업을 뭐 합리화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막 이게 진행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광부들 입장에서는 뭐 한순간에 자기 직장이 막 사라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막 진행이 될 때는요 되게 큰 문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역사로만 이렇게 남아있죠. 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정책. 그 다음에 5번 특수광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되며 폐광되었던 상동 광산에서 최근 채굴이 추진 중이다. 뭐 실제로 지금 채굴하고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자, 이 자원은 텅스텐이에요.
물론 텅스텐도 금속 광물이긴 한데, 자, 여기에 상동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일은 없지만 상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정확히는 어디냐면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텅스텐 광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로 이렇게 텅스텐을 채굴하다가 지금은 값싼 이렇게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이제 채굴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상동에 있는 텅스텐 광산에서 텅스텐을 다시 채굴하려고 추진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정답은 3번. 5번. 지도는 화석 에너지별 공급량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공급량이란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긴 하는데, 자, 우리가 소비하는 만큼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뭐 공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소비량하고 같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다를 봤더니 수도권은 거의 없고요. 수도권은 거의 없고 충청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특히 여기 경상북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 화력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제철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은 곳, 용량이 제일 큰 곳, 설비 용량이 제일 큰 곳은 충청남도, 그 다음이 경상남도에도 화력발전소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포항에 대규모 제철소가,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 그 다음에 충청남도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가 있죠. 자, 그래서 다가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뭐 얼추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서울하고 충청남도가 지금 다르죠. 이거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충청남도에 또 뭐가 있었죠? 충청남도는 일단 석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자, 천연가스하고 우리가 이제 석유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뭘 더 많이 쓸까요? 자, 우리가 충청남도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죠. 서산에.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석유를 수송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화학 공업의 강자거든요. 정유산업도 발전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유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울산,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 정확히 표시하는 거예요. 울산 여수, 그 다음에 여기쯤에 있는 서산이 돼요. 서산. 그래서 서산이 포함되어 있는 충청남도가 석유 소비량이 꽤 많다. 공급량이 꽤 많다. 자, 그래서 그 양이 서울 사람들 1000만 명이 쓰는 자동차가 꽤 많을 건데도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가 석유고요. 나가 석유고, 그 다음에 가가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 자, 서울이 포함되어 있으면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연가스는 이제 뭐 발전용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가정에서 난방연료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쓰지만 어쨌든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 같은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가스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 이것도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유, 다는 석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4번. 그 다음 6번. 그래프는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D는 각각 석유, 석탄, 신재생 및 기타 원자력 중 하나임. 자,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앞에서 여기를 하다가 좀 말았던 거예요. 자, 이거 단순하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전체적인 큰 틀, 맥락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6번 보면은요. 자, 시기하고 거의 상관없이 발전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가 석탄이에요. 석탄. 자, 우리나라는 사실 사람마다 당연히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요. 우리나라는 뭐
누가 봐도 사실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도 조금 더 생각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는데, 그래서 석탄은 워낙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치고는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석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싸게 먹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자, 이제 과거에는 석탄보다 많았던 시절도 있고요. 2006년까지는. 그 다음에 계속 2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천연가스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천연가스가 B보다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B가 뭐 발전량이 더 많냐, 천연가스가 더 많냐, 이걸 뭐 외울 수는 없겠죠. 해마다 좀 아직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B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신재생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D는 수력은 아니고, D는 비중이 좀 높다가 2015년 이후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적어졌고 지금은 수력보다도 적어졌네요. 수력하고 비슷한가요? 뭐 아무튼 뭐 시간 지나면 수력보다 적어지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앞에서 석탄하고 원자력은 비교해서 석탄이 더 많다라고 정리를 했던 거고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는 거의 같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석유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2015년까지는 지금 석유랑 신재생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더 적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더 많아지긴 했지만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석탄이 제일 많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A 소비량은 서울이 충남보다 많다. A 석탄은 주로 화력발전소,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쓴다. 잘못된 설명. B는 원자력은 당연히 수송용이 아니죠. 수송용은 석유. 그 다음에 C 신재생은 D 석유보다 수입 의존도가 당연히 낮다. 그 다음에 B와 C는 원자력과 신재생은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이용된다. 신재생은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B는 원자력이니까 당연히 화력발전도 아니고요. 자, A, D 중 1차 에너지 소비량은 D가 가장 많다. 석유가 가장 많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그래프는 세 발전 양식의 권역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 C는 각각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생활권 또는 그냥 권역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권역 중에 딱 두 권역에서만 생산하는 건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래서 A는 원자력. 자, 원자력은 앞에서 한번 정리했던 것처럼요. 호남권하고 영남권에서만 생산을 하는데요. 영남권의 비중이 호남권에 비해서 훨씬 높죠. 호남권은 영광, 영남권은 울진,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울산, 부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생산을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일단 수도권의 비중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의 비중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충청권의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수력하고 이제 화력을 구분할 때, 잠시만요. 발전량 시 발전량 비율이니까 여기 충청권을 보는 게 좀 좋겠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의 비율이 제일 높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였었잖아요. 충청남도의 비중이 크면 화력이고 상대적으로 작으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수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충청남도가 있으니까요. 충청권이 있으니까 비중이 꽤 크니까 B가 화력이 되겠네요. 화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자연스럽게 수력이 되겠네요. 참고로 수력은 여기 강원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죠. 강원이라고 한번 적을까요? 제주도는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빗물이 금방금방 스며드니까, 지표수가 부족하니까. 자, 이런 걸 보고서 원자력, 화력, 수력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보기 볼게요. A는 C보다
원자력은 수력보다 발전소 가동률이 높다. 옳은 설명. C. 수력은 B보다 화력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옳은 설명. 발전 설비 용량은 C, A, B 순서가 아니라 B 화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C 수력이 제일 적네요. 그 다음 발전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는 원자력이 제일 높고요. A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뭐 물을 수입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일 낮겠네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네요. 1번. 그 다음 8번. 그래프는 새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자, 우리가 태양광은 호남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전라남도가 제일 많고요. 전라북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합친 요만큼이 호남권이니까 가가 태양광이 되겠네요. 태양광.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지역보다 물론 1등은 여기 봤더니 경상북도지만요. 강원도의 비중도 만만치 않고요. 제주도도 면적에 비해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이렇게 비중이 높으면 얘는 풍력이죠. 풍력. 참고로 경상북도도요. 해안가 지역을 따라서 풍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영덕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울진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달리 어떤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진 않다. 굳이 정리를 하겠다면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의 존재감이 확실하다. 수력 발전이 되겠네요. 충청북도에서는 남한강 유역에, 그 다음에 경기도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흘러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태양광, 풍력, 수력을 구분하면 보기를 볼게요. 1번 가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발전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다 발전소는 주로 해안에 입지한다. 자, 우리가 수력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낙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 유리해요. 그 다음 나는 여름보다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그 다음에 다는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가에서 다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태양광이었었죠. 나가 아니라 가. 자, 풍력하고 수력은 연도에 따라서 아직까지 뒤집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풍력은 그래도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수력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중이라 그랬었잖아요. 이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태양광이 발전량 1등이다. 그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었죠. 정답은 2번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수능 실전 문제. 가나에 나타난 자원의 의미 변화를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 자원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변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재생 수준을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는 재생 불가능하니까 고갈 자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재생 가능한 자원이니까 그냥 재생 자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냥 그 중간 수준이 되겠네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금속이나 아니면 토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체들은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노력하게 되면 다시 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고갈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명체가 멸종해버린다. 생물종이. 이렇게 구분하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가 195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땡땡 광업소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던 대규모 탄광이었다. 무연탄 얘기네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가정용 연료의 변화 및 석탄에서 연탄에서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국제가격 경쟁력 약화로 지난 2001년 폐광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다. 자, 이 자원은 무연탄이니까 고갈 자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채굴을 했으니까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다면 지금은 캐낼 수는 있으나 돈이 안 되니까 기술적 의미의 자원인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B가 되겠네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세모 지역의 철광산이 폐광된 지 20년 만에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 철광석을 다시 캐기 시작한 거네요. 국제시장에서 광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지질 탐사 등을 통해 경제성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광업소가 운영에 들어가자 광산 주변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자, 우리가 철광석은 중간 성격, 재생 정도에 따라서는 중간 성격이고요. 자, 이제 과거에는 돈이 안 돼서 채굴했다가 폐광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폐광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었다가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다시 채굴한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D가 되겠네요. D, 중간 성격이고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었다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2번, 가다 광물 자원의 매장 분포 지도를 A씨에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고령토, 석회석, 텅스텐 중 하나임. 자, 가는 주로 도자기 공업 및 제지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비금속 광물로 내화 벽돌 나온 거 봐서는 여기서는 고령토네요. 고령토. 자,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은 강원도가 1등이긴 한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90년대이긴 한데요. 그냥 고령토는 하동 산청이라고 달달달달 외웠었거든요. 하동군, 산청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서 어쨌든 여기는 생산량은 1등은 강원도지만 매장량은 하동, 산청, 경상남도가 이렇게 유명하다.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 주로 특수광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된다. 값싼 중국산의 수입으로 국내 광산이 폐광되었으나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는 텅스텐이 되겠네요. 텅스텐. 참고로 텅스텐은 밀도가 되게 높아서요.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석이라고 불러요. 무거운 돌. 그 다음 다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이며 볼 것도 없이 석회석이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단양. 자, A를 봤더니요. 다른 데는 거의 없고 강원도 남부 지역에 이렇게 주로 매장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영월이에요. 영월군 상동. 자, 그래서 A는 텅스텐. A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단양. 그 다음에 강원도 주로 남부 지역, 그 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 여기는 석회석이 되겠네요.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C가 고령토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도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만 여기 경상남도 지역에 굉장히 매장 지역이 넓죠. 하동과 산청 부분이에요. 하동, 산청.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우리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발전 양식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양식별 발전량 비율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에서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다른 거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물론 이제 화력은 충청남도하고 경상남도에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경상북도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이 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중에 특히 경상북도는 화력 발전도 거의 하지 않고요. 원자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C가 원자력이라는 걸 경상북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경상북도 울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주 지역은 원자력 발전을 하니까요. C가 원자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전라남도에서 C는 원자력이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화력이 되겠죠. 우리가 전라남도는 대체로 평야가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하기에는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 A가 화력. 자, 그래서 강원도만 놓고 따졌을 때요. 화력의 비중이 그러면 여기 B 수력보다도 훨씬 높네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는 수력이 유명하니까 A가 수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발전량만 따지고 봤더니 강원도 안에서도 화력이 훨씬 더 높네요. 이 문제는 강원도보다는 경상북도를 먼저 보면 헷갈릴 일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이제 강원도랑은 반대네요.
화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낮고요. 수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네요. 자,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화력 발전은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수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수력 발전으로는 다 이제 충청북도에서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강원도는 해안가를 끼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원료 수입해 오면 되는 거고요. 자, 1번. 자, B는 발전 과정에서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이건 C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C는 화석 에너지를 연료로 이용한다. 얘는 화력이니까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계절에 따른 발전량 차이가 크다. B는 수력은 C 원자력보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C는 A보다 총 발전 설비 용량이 많다. 자, 우리가 총 발전 설비 용량은 이 세 가지만 따졌을 때요. 화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 제일 적겠네요. 그 다음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은 BAC라고 되어 있는데요. B가 수력이고 그 다음 A가 화력이고 C가 원자력 순으로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그냥 발전소 발전 또는 가동률이 되겠죠. 얼마나 열심히 전력을 생산하느냐. 자, 이제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냥 이게 실제 수치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량하고 설비 용량이 이렇게 됐을 경우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은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모가 설비 용량, 그냥 설비라고만 적을게요.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설비 용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비중을 봤더니요.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화력하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설비 용량은 예를 들면 원자력은 50 정도고 화력은 그것보다 더 크니까 100 정도고 그 다음에 수력은 10 정도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발전량을 보면은요. 원자력은 40만큼 생산을 하고요. 화력은 70만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3만큼 생산을 한다고 역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가동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연료봉도 12개월 또는 16개월마다 갈아주니까.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게 수력이죠. 설비 용량은 많으나 비가 와야 물이 풍부해야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실제 전력 생산량은 얼마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밑에가 가동률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가동률인 건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80%,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70%,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30%가 되겠네요. 가동률은 원자력 발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중간이고 수력 발전이 제일 낮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도별 네 가지란 뜻이네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자,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그게 태양광이잖아요. 그렇게 먼저 볼까요? 그럼 라가 태양광이 되겠네요. 태양광. 자, 태양광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남권의 비중이 높아서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유난히 양이 많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살펴보면 알겠지만 딱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어요. 조력 발전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안산 시화 조력 발전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포인트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수력하고 풍력인데요.
자, 수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고 풍력이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근데 이게 주로 하는 지역이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 풍력은 제주도 보면 되죠. 풍력은 제주도를 보면 되는데 근데 강원도에서도 많이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특징이 뚜렷하니까 제주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수력이고요. 자, 수력은 상대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편이죠. 그냥 골고루라고 좀 적을까요? 골고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가 발전소는 주로 바람이 많은 산지 지역에 입지한다. 수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력이 된다. 바람이 많으니까 저 산지만 보고서 수력이라 그랬는데 바람이 많은 거니까 풍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수력은 다 풍력보다 연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여름 발전량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나는 태양광은 다보다 풍력보다 일조 시수가 긴 곳이 입지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 조력과 나 수력은 모두 물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5번 그래프는 주요 1차 에너지의 시도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단은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이며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는 뭐 강원도,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전남이 되겠네요. 전남.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1차 에너지의 생산 비율을 물어봤잖아요. 소비, 그 다음 공급이 아니라 생산. 이 생산이란 말은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울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천연가스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천연가스. 자,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인데 그래서 A에서 C는 이 세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는 뭐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인데 나를 봤더니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B는 여기 C가요. 천연가스고요. C라고 적을까요? 천연가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현재 울산에서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뭐 양이 많진 않지만 천연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더 이렇게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가 천연가스예요. 나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여기 미안해요. 나가 천연가스가 맞고요. 여기 C가 울산이 되겠네요. 한 군데밖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나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가는 이제 나머지 A하고 B, 강원도하고 전남인데요. 여기는 보니까요.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자력이라 그런다면 당연히 부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이 있을 건데 여기 가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석탄이고요. 석탄이라고 적을까요? 자, 석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의외이긴 하지만 전라남도 화순에 석탄 광산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B가 전라남도고요. A가 강원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는 이제 원자력이 될 건데요. 자, 원자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는 거죠. 자,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광에도 있고요. 다가 원자력이 되겠네요. 자, 이제 앞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건데 그래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약간 헷갈렸네요. 이게 아무튼 자, 1번 볼게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는 석탄은 대부분 제철 공업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이용된다. 우리가 무연탄은 화력이 약해서 제철 공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제철소에서 쓰는 건 대부분 역청탄이죠. 역청탄.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다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전남보다 다 생산량이 많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A, B, C가 어딘지 구분하고 나면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는 C보다 풍력 생산량이 많다. A는 강원도, C는 울산.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 5번 A는 광역시, B와 C는 도이다. A하고 B는 도, C가 광역시네요. 잘못된 설명. 정답은 4번.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 발전소가 위치하고요. 세계 최대고요. 자, 얘는 조력 발전 안산 시화호 여기 지도에서는 A가 되겠네요. 자, 안산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도시죠. 그 다음에 막대한 양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양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때는 값싼 중국산 텅스텐에 밀려서 점차 생산량이 줄면서 1994년에 폐광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텅스텐이 많은 곳은 영월이 영월 중에서도 상동광산, 상동읍 D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첫 상업운전을 실시한 이후 현재 6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네요. 원자로. 자,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유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3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풍력 발전소가 준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영광, 전남 영광, 경상북도 울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주,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5군데인데 지도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밖에 없죠. 자, 여기는 그래서 울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곳은 고리고요. 197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8년은 울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한 시기네요. 울진이고요. 얘는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A는 안산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서산. 서산이 아니네요. 당진이네요. 당진. 이게 얼핏 보면 가끔 헷갈려가지고 B는 당진. 자, 우리가 이게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서당, 아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라서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B는 당진,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원주고요. 바이오 산업으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고요. D가 영월이에요. 영월 상동. 그 다음에 E가 울진. 자,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정보가 많은 이런 지도를 보고 한꺼번에 외우려면 안 되고요. 보통은 도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도별로 외울 때는 네 귀퉁이를 먼저 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위쪽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덜 힘들게 이렇게 지역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는 강원도 남서쪽 끝에 있죠. 경기도랑 붙어 있죠. 여기가 원주예요. 정답을 찾아보면 A, D, E가 되겠네요. 3번. 자, 여기까지 하면 11강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문제 해설이 끝났네요. 문제 해설이 조금 길었는데 사실 자원 문제는 문제 해설을 하고 나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 1차 에너지, 그다음 뭐 전력은 뭐고, 또 기출 문제를 보면 뭐 최종 에너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급량, 뭐 소비량, 그다음에 뭐 생산량, 뭐 지역별로 특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내기가 참 어렵고요. 그다음에 뭘 외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개념 설명을 뭐 함께 해주고 싶었는데 뭐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출 문제집을 함께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EB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유가 되면 한번 내려받아 가지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건 이제 뭐 통계 자료가 좀 달라져 가지고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해설로 돌아올게요.